2주의 발전을 소개합니다. 이발소.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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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 아침 9시 자가발전입니다. 뭐야 아침마당 느낌으로 하는 네. 거예요? 이발소입니다. 지난번 이후에 이제 크게 경험한 그 절대 잡아서는 안 된다는 AM 9시 녹음. 썬데이 모닝. 네, 썬데이 모닝을 저희가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망드 씨가 많이 졸리고요. 네. 저는 목소리가 아직 안 일어났고요. 네. 긍정 씨는 머리가 안 일어났네요.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시나 봐요 요즘. 네 모자랑 붙어 일심동체로 한 몸이 다니더라고요. 되었습니다. 겨울 됐으니까 뚜껑을 덮고 다니시는군요. 네. 네, 뭐 어찌 됐건 반갑습니다. 일요일 아침 제 사정으로 인해서 예. 네, 녹음 시간이 바뀐 것을 사과드립니다. 이번 주 이발소를 준비를 해 보셨을 텐데 예. 많이들 피곤하신 건가요? 아니요, 전 괜찮은데. 저도 괜찮아요. 저 완전 쌩쌩한데요. 그럼 시작하시죠. 그럴까요? 네, 가장 생생해 보이시는 긍정 씨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소식은 자이드 테크놀로지라는 곳에서 리믹스 OS라는 새로운 OS를 출시했다. 자이드 테크놀로지요? 자이드. 네, 자이드 테크놀로지요. 네, 거기서 네. OS를 새로 출시했다라는 네. 소식입니다. 일단 OX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OX 말고 OS. OX요. 네, OS는 맛있죠. 네. OS는 OS가 뭔지.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준말로 네. 이제 운영 체제라고 하죠, 한국말로. 보통 이제 뭐 스마트폰에도 들어가 있고 네. 안드로이드가 들어가 있거나 뭐 컴퓨터에 뭐 윈도우, 네, 맥, iOS, 안드로이드, iOS 이런 것들 보통 네. 운영 체제 OS라고 부르는데요. 리믹스 OX. 예, 이름이 OS라고. 리믹스 OS. 아 잠이 덜 깼나 봐. 아니 계속 OX라고 들려요. OS 먹고 싶어요. OS 해봐요. OS. 아 이상한데. 이런 사람을 사회자로 안 줄 알았어. 씨 이거 왜 안 뭐. 돼? 아니 제가 뭘 갖고 왔는데 이게 안 돼요 키보드가. 그래서 네네. 뭐 작업 이발소를 할 수가 없네. 컴프하십시오. OS. 네, OS입니다. 리믹스 OS가 새로 출시됐다는 소식인데 예. 어떤 OS길래 이렇게 소식까지 해서 갖고 왔는지. 일단 OS라는 그 개념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설명을 네. 해드리면 안드로이드 기반의 OS예요. 네네. 그 안드로이드는 아시죠? 네네. 그렇죠.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거. 갤럭시. 네. 갤럭시 아닙니까? 안드로이드는 갤럭시죠. 갤럭시 아닙니까? G 시리즈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안드로이드 OS 기반으로 만든 OS인데요. 우리가 아는 안드로이드는 휴대폰, 태블릿 네, 이런 데 들어가는 OS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믹스 OS는 PC에서 쓸 수가 있어요. 컴퓨터에 일반적인 컴퓨터에 깔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뭐 네. 노트북이나 네. 데스크톱 이런 데서 안드로이드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어떻게 네. 보면. 네네. 예. 그런데 이게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안드로이드 기반이다 보니까 네. 구글 플레이에서 받아서 앱을 쓸 수가 깔 있는 수가 거예요. 있구나. 그렇지. 근데 이게 그 이제 뭐 얘기 중간에 좀 미안하지만 원래 옛날부터 해가 그 안드로이드 386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예. 그 안드로이드를 그대로 컴퓨터에 까는 프로젝트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몇몇 컴퓨터 오타쿠들이 이제 아니면 안드로이드 오타쿠들이 네. 오타쿠라기보단 매니아님들이 그것들을 많이 이제 윈도우에 깔아서 했고 그렇죠. 또 구글의 뭐 안드로이드 뭐 카카오 버전 컴퓨터에서 돌리기 이런 것들 검색을 해보면 옛날에는 그거를 이제 윈도우에다가 가상 윈도우 같은 걸로 깔아가지고 쓰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리믹스 OS와 뭔가 다른 점이 좀 있나 보네요. 방금 말씀해주신 건 윈도우, 맥 이런 OS에서 가상으로 안드로이드 앱을 실행시킬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그냥 똑같이 돌리는 거 그렇지. 뿐이죠. 네. 근데 이 리믹스 OS라는 건 이 네. 자체가 안드로이드니까 네. 그런 거 없이 그 자체에서 바로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퍼포먼스나 이런 데서 훨씬 더 이점이 있는 거죠. 네. 그 가상 머신으로 돌리는 것뿐만 아니고 네.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윈도우 깔듯이 안드로이드 기존에 설치를 할 수 있었어요. 네네. 안드로이드 386 같은 프로젝트들도.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리믹스 OS가 좀 그 다른 안드로이드를 그냥 컴퓨터에 올리는 것 말고 네. 리믹스 OS에 뭔가 특장점이 있는 건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OS 자체의 특장점보다는 저희가 안드로이드를 터치 기반의 기기에서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네. 태블릿. 기본적으로 그 OS 자체가 터치에 특화되어 있는데 네. 이걸 PC, 그러니까 키보드나 마우스 쓰기에 특화된 버전으로 아예 바꾼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쓸 수 있게 그런 요소들을 좀 다시 배치를 한 거네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터치 방식 그대로 컴퓨터에서 쓰는 게 아니라 아예 다 바뀐. 그러면 어느 정도 UX에 대한 고려가 완전 처음부터 다시 됐겠네요. 그렇죠. 뭐 밑에 시작 줄도 있고요. 안드로이드는 원래 그런 게 없죠. 그렇죠. 그죠. 이게 뭐 완전히 새로운 운영 체제라기보다는 아니 새로운 운영 체제긴 한데 예. 그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사용자가 느끼기에는 진짜 완전 틀린 것처럼 만들어놨네요. 지금 그렇죠. 찾아보니까. 그러면 네. 안드로이드 앱이 그냥 실행이 되나요? 예, 그렇다고 알고 있고요. 이게 사실 그렇다고 알고 있고요는 안 써봤구만. 내가 쓸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OS 만드는 회사 뭐 이런 게 아니라 자이드 테크놀로지라는 데가 어디냐면 네. 뭐 태블릿, 그러니까 11인치 정도 되는 태블릿이나 네. 노트북, 컴퓨터 조그만 거, 컴퓨터 되게 작아요. 그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그 자체 OS를 이제 리믹스 OS라고 해서 자기네가 만든 거고 네네. 그 OS를 무료로 공개를 했어요. 네네. 지금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원래 타블렛용 리믹스 OS가 있었고 예, 그걸 컴퓨터용으로 한 번 더 컨버팅을 한 거네요. 그렇게 했는데 OS만 따로 공개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받아서 쓸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보니까 지금 아망드나 제가 여쭤본 것처럼 저는 안드로이드를 그대로 돌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거를 진짜 윈도우나 아니면 XP 쓰는 사람들 윈도우 XP라네. 윈도우나 OS X를 쓰는 사람들이 편하게 네, 이렇게 창 형태로도 움직일 수 있고 그렇죠. 보통 안드로이드 앱은 키면 화면 전체 화면이 전체를 켜져요. 차지하잖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PC로 아예 다 바뀌어 버렸다 보니까 쉽게 말해 멀티태스킹. 게임을 하면서 뭐 인터넷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컴퓨터 화면이 네. 크니까 여기저기 창을 띄워놓을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아는 단축키 같은 것도 다 매핑이 되고요 이제. 좋네요. 제가 그 제 컴퓨터에 가상 머신이 한 4개가 깔려 있는데요. 예. 뭐뭐 깔려 있나요? 일단 윈도우 종류는 이제 인터넷 뱅킹 때문에 깔려 그렇죠. 있고 할수 수가 그다음에 없으니까. 안드로이드 X86이 네. 하나 깔려 있어요. 예. X86이라는 게 이제 그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 그 안드로이드 X86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게 이제 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개발할 때 그 컴퓨터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가상으로 돌려보기가 되게 느린데 이런 가상 머신으로 이걸 돌려보면 되게 빠르게 돌릴 수 있어. 그게 하나 깔려 있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리믹스 OS가 나와서 그걸 한번 깔아봤어요. 네. 근데 리믹스 OS가 뭐 어떤 부분들이 좋을까? 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으로 하나 깔린 게 크롬 OS가 깔려 있는데 크롬 OS랑 비교를 했을 때 그때 긍정이가 크롬북을 올해 질렀다고, 지름으로 하지 지름으로. 않았습니까? 그때 이후로 이제 크롬북과 리믹스 OS가 다른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크롬북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때 글쓰기 용도로 샀다고 했었는데 예. 글 쓰는 진짜 글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을 하거든요. 제공을 한다고 하지 마세요. 환경이 없어서 글밖에 못 쓰는 거지. 그지? 아, 낙관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네. 근데 안드로이드가 그 리믹스 OS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앱이 다 실행이 되니까 뭐 제가 안드로이드 폰에서 쓰던 앱들을 그대로 띄워서 쓸 수 있는데 이제 멀티태스킹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쵸. 창 모드로 이게 다 창모드를 뜨니까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 브라우저 크롬을 띄워놓고 그 옆에 동영상 띄워놓고 그 밑에 이제 안드로이드용 뭐 한글이나 네, 오피스를 띄워놓고 카카오톡도 띄워놓고 메신저 다 할 수 있다. 다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윈도우 라이센스 비용이 꽤 비싸잖아요. 맞아요. 윈도우 라이센스 비용이 꽤 비싼데 이런 OS들이 대체 OS들이 나온 지가 한참 네. 됐어요. 뭐 리눅스가 나오니 뭐 네. 한국형 리눅스가 나오니 그런 말씀 네. 하지 마십시오. 요새는 뭐 거의 이제 윈도우 아니면 맥북 쓰시는 분들은 거의 맥OS 10 쓰실 거고 그런 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대립이 하고 있었는데 리믹스 OS가 자리를 좀 잡으면 네. 안드로이드의 넓은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운영체제 기반을 좀 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사실 이번에 지금 이제 네티즌들 반응도 보면은 네. 크롬 OS가 갈 길을 못 잡고 있던 것을 이 리믹스 OS가 갈 길을 제시해 줬다. 라는 얘기가 그렇게 좀- 보긴 좀 저는 힘들 것 같고. 그건 자기가 크롬 OS를 쓰니까 그렇다는 거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구글에서 이미 네. 크롬 OS랑 안드로이드랑 통합을 하겠다 네네네.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구글 측에서는 이렇게 합쳐놓으니까 사람들 반응이 좋네. 이러면서 오히려 더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글쎄요, 저는 뒤통수 맞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근데 같은데. 이 자이드 컴퍼니가 네. 세 분이 만든 회사인데요. 네네. 세 분 다 전직 구글 출신이에요. 아 정말요? 네. 중국계 회사라고 소문을 들었는데 그거는 아닙니까? 예 맞아요. 세 분 다 중국 홍콩 쪽 그쪽인데 분들이고요. 구글 예. 출신이다. 구글에서 일을 하셨고 뭐 나와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판매하시는 것도 다 대만, 홍콩 이런 데서 아직 판매가 되고 있고요. 아니 뭐 또 중국 쪽 타블렛 PC가 요즘 워낙에 붐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죠? 거기에 또 리믹스 OS가 들어 있고 PC용 리믹스 OS를 무료로 풀었다는 거는 이제 사실은 시장 점유율을 조금 넓혀보겠다는 걸로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이미 주목을 한번 받았고 저희 같은 입장에서도 지금 봐도 그렇지만 이 리믹스 OS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아 얘네가 타블렛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그죠. 음. 이제 리믹스 OS나 이런 대체 OS가 나오면서 네. PC, 맥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네. 또 다른 용어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크롬북처럼요. 아, 네,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해보면서 네. 오늘 이발소를 이걸 가져왔습니다. OS 새로운 발표. 네, 이번 주 긍정 씨의 이발소는 리믹스 OS라는 OS. 새로운 운영 체제가 발표되었다는 것. 예. 네. 아침이라 그런가 발음이 좀 안 풀리네요. 아침이라고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밤에나 똑같을 것 같습니다. 리믹스 OS. 음. 네. 축하드립니다. 발전이네요. 아하. 네. 다음은 제가 할게요. 네. 아망드가 뭘 저를 쳐다보세요? 아망드가 하라는 뜻으로 쳐다본 겁니다. 애절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아니 뭐 제가 해도 돼요. 근데 뭐 저 화가 많이 나는 소식이라서. 네. 이번 주 이발소를 아망드 이발소를 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네이버가 지난 14일 날 네. 이제 오늘 며칠이야? 오늘 녹음 기준으로 17일인데 네. 3일 전이죠. 그 빅데이터 포탈인 이제 데이터랩이라는 걸 오픈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발소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 네. 이게 빅데이터라는 말이 나온 지가 지금 한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네. 이 빅데이터라는 말이 좀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게 그러니까 뭐 빅데이터 포털인 데이터랩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제 생각에는 네이버라는 큰 회사 치고는 조금 늦지 않았나라는 예.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 데이터랩이 어떤 건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뭐 검색어가 이제 계속 저장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검색했던 게 그래야 검색어 순위나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고. 그렇죠. 네. 뭐 그리고 네이버에서 매년 올해 어떤 네. 키워드가 인기가 있었는지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네네. 그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어떤 검색어가 어떤 검색어보다 뭐 경쟁 우위에 있다 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 하나의 그래프나 뭐 지표 같은 것들로 계속 보여주는 네. 그런 것 내가 네이버에 있는 데이터로 어떤 통계 자료를 낸다거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른 사이트입니다. 또 개발자든 간에 아니면 어떤 그냥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건 네. 간에 문서든 소스든 쓸 수가 있게 그렇죠. 열었다는 거죠. 재미있는 부분은 이제 뭐 이 네이버 데이터랩 안에 네네. 탭이 4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첫 번째 탭이 검색어로 본 대한민국이라는 탭이에요. 검색어로 알아보는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이게 네. 매년 발표를 했던 그 인기 검색어. 뭐 뭐 근데 인기 검색어가 그냥 인기 검색어가 아니고 뭐 싱글남, 뭐 싱글녀. 검색 대상까지도 정보 수집을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네. 주부 뭐 이런 타겟별로 네. 하고 그 밑에 뭐 TV 오락 뭐 이런 세부 카테고리 나뉘어져서 네. 매년 이게 어떤 키워드가 인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네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매년은 아니더라도 실시간으로 어떤 컨텐츠 키워드가 그러니까 꼭 1년 단위가 아니라 네. 그냥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있는 걸 전부 다 공개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걸 계속 받아볼 수 있도록 계속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탭으로는 지역 통계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 통계라는 거는 만약에 지금 이 이발소를 뭔가 내가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예.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가 봐도 괜찮을 만한 그러겠네요. 탭인데요. 이게 지역 통계가 어떤 거냐면 네이버에 이제 지역 서비스가 좀 탄탄하잖아요. 그렇죠. 위치 우리가- 기반으로 하는 것들도 있고. 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네. 네이버에 등록은 해야지 이런 그치. 생각을 하잖아요. 검색하면 나와야지. 그죠? 그러니까 뭐 불광동에서 치킨집이 몇 개나 있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네이버가 또 모바일 부분도 탄탄하다 보니까 네. 네이버 모바일도 있고 위치 네이버 기반으로. 지도도 있고 네. 위치 기반 검색도 되고 있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 뭐 전 국민이 네이버 아이디 그쵸. 하나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네. 지역 통계는 어떤 거냐면 내가 그걸 설정을 해요. 1차 분류랑 2차 업종 네. 그다음에 뭐 그런 3차 뭐 소 카테고리까지 설정을 하면 네. 이 지역에서 어떤 업종이 많고 그리고 어떤 업종에 검색이 많이 되는지 그래서 뭐 제가 홍대에 차고 넘치는 게 옷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거기다 옷집에 만든다고 제 옷집이 잘 될 수는 없으니까. 잘 될 수도 뭐 있겠지. 있겠지만. 왜냐하면 거기선 검색도 많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그 통계 자료를 보고 극단적으로 이상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검색량은 많은데 실제 창업된 곳이 없는 매장을 선택하면은 네. 이제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그렇죠. 뜻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데이터 랩이라는 그 랩이라는 단어가 들어와서 그런가 뭔가 그
사용자 개발자들이나 네. 이런 뭐 IT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 같은 느낌을 되게 주는데 반해서 예. 아망드 얘기는 그리고 뭐 딱 봐도 들어가만 봐도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쓰기에도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다라는 네. 곳이네요. 이 지역 통계에 또 새로운 그 다른 기능이 하나 있는데 네. 이 국토교통부 발음을 국토교통부에서 못하시는데. 네.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예. 네. 이거를 데이터를 결합을 시켜놔서 이제 아파트 실거래가 지표 같은 거를 지역 통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전세, 매매, 월세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가격을 실제 매매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뭐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데이터 랩에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개발자만 데이터 랩을 쓴다는 네. 느낌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예. 또 세 번째 탭으로는 이제 데이터 융합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또 네네. 이름만 들어도 이것도 개발자나 개발스럽네. 개발자나 통계하시는 네네. 분들이나 이런 분들만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데이터 융합 분석 부분은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게 어떤 게 있냐면 그 여러 가지 검색어들을 조합을 해서 그래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프를 만들어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렌트카랑 쏘카, 그린카 뭐 이런 식으로 네네네.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카쉐어링을 같이 예. 네. 비교했을 때. 그러면 렌트카의 검색어는 점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쏘카나 그린카의 검색어 유입량은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대가 트렌드가 어떻게 변경이 바뀌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지표가 나타나요. 네. 근데 이게 그냥 보여주는 것만으로 있었으면 크게 별로 의미가 없었을 텐데 이 지표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일종의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커뮤니티요? 네, 그래서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네네. 기존의 렌트카는 검색이 낮은 반면에 뭐 최근 떠오른 공유 차량 서비스인 쏘카와 그린카는 비교적 검색이 높게 나타나네요.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써서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좀 주고받을 수 있도록 네. 그런 커뮤니티적인 부분도 확인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그 단순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사용 일반인도 쓴다는 걸 떠나서 그냥 자기 관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조사한 다음에 네. 그걸 게시판처럼 글을 남길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이걸 되게 네. 잘해놓은 것 같은 이유가 네. 뭔가 이런 데이터들을 조합을 해보면 네. 네. 진짜 뜬금없는 키워드들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쵸. 기생천외한 도움이 될 수도 데이터가 있고. 도출될 수 네.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거에 관심 분야를 갖고 있는 수많은 네티즌들이 모여서 그 키워드들을 제시한다는 게 어찌 보면 새로운 또 빅데이터를 창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거랑 똑같은 기능을 구글에서 네네. 사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구글 네. 인사이트라고 제공을 하고 네. 있는데 예. 이게 구글 인사이트도 마찬가지로 네. 뭐 해당 검색어가 어떤 지역에서 많이 검색이 이루어졌고 뭐 어느 시점에 많이 검색이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네. 구글 인사이트라는 걸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까 아망도 얘기한 대로 네이버가 다소 늦게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그 구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일찌감치 하고 음. 있었고 근데 구글은 국내 데이터가 거의 좀 없다시피 부족하죠. 하거든요. 네. 전 세계적인 데이터는 네. 네이버를 몇 배를 뛰어넘겠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유율이 좀 적은 편이니까. 구글보다 네이버를 먼저 좀 쓰는 편이죠. 그 아직까지는. 한글 데이터 자체가 구글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네이버에서 어쨌든 검색 개방을 안 해주기 때문에 네. 네네네. 네이버 안에서만 검색이 되는 그런 음. 데이터들은 어쩔 수 없이 네이버에서만 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거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전문적인 기술 뭐 이런 네. 것들은 데이터가 부족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우리가 일상생활에 가까운 뭐 가십거리라든지 네네네. 뭐 연애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일상생활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네이버가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검색률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실제로 트렌드를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국내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융합 분석이라는 탭이 생김으로써 뭔가 우리가 재미있는 데이터들을 좀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검색이 아니라 검색 이외에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일반인들도 새로운 검색 시도를 좀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공 데이터라는 탭이 있어요. 저는 이 탭이 왜 있는지 좀 뜬금없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정부 2.0이랑 같이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정부 2.0이랑 같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3.0인가? 3.0인가? 아니 3.0이군요. 그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네.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쟤네는 데이터도 공개 안 하고 네네네. 뭐 그냥 편협적으로 이제 편협할 완전히 것이다. 딱 갇혀 있을 것이다 네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의외로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는 사이트에서 공개하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네, data.go.kr에 들어가면 네. 뭐 무려 한 16,000개에 달하는 뭐 다양한 정보들을 API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재난 상황 전파 정보 뭐 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환자 진료 정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 자료들을 전부 다 데이터로 제공을 하고 있고 예. 이게 그리고- 아마 그 박근혜 정부 아니 이명박 정부 끝날 때쯤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뭐 네.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음. 메쉬업해서 계속 경진대회 같은 것도 열고 있고요. 예. 그 국회의원들 그 망치 두드리는 것도 매일 정리해가지고 다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또 제공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맞아요. 여기는 한 4,000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통계 데이터란 그 이제 각 지자체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민간에서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한 12만 개 정도가 있거든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다 합치면은 뭐 거의 꽤 한 크죠. 우리나라 네. 다 합치면은 거의 한 15만 개, 16만 개 정도의 데이터가 이제 쌓여 있는 건데 예. 이 데이터들을 뭔가 data.go.kr에 들어가도 네. 되게 찾기가 힘들게 돼 있어요. 아, 그 한번 내가 무슨 어떤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그 데이터 자체는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그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어떤 지표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찾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네네. 네이버 그 데이터 랩에서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정리를 해서 바로바로 그 사이트로 접근이 되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랄까 네이버는 기왕 이제 자기들 데이터랩 만들면서 사실 네이버 내부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겠죠. 정부에서 공개하는 데이터들을 좀 더 편하게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다가 이제 같이 넣은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네. 저는 이걸 굳이 물론 이걸 좀 쉽게 찾게 만들어 놓은 건 잘해놨는데 이거를 데이터 랩이라든지 뭐 아니면 네이버의 다른 서비스랑 연결을 해서 네네. 아예 이런 데이터들을 네이버 자체에서 API로 제공을 해주면 긁어올 물론 수 있게. 네, 물론 뭐 중립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의심이 되긴 하지만 약간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링크만 해준다면 이 탭의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뭐, 저는 네. 데이터랩에 되게 좀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는 검색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여준 건 굉장히 좋아요. 구글 네. 인사이트처럼 네. 이건 굉장히 좋은데 아까 말씀해주신 지역 통계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의 정보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건 사실 국토교통부 자체에서 직접 해야지 네이버가 아니, 근데- 나서야 하는 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요. 근데 그거는 국토교통부가 안 하고 있는 거지 네이버가 하고 있다고 해서 네이버가 나쁜 그래, 아니 나쁘다고 네이버가 하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걸 나쁘게 보고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알았어요. 그럼 싸우지 국토 마. 일단 아침부터 말이야. 각 지자체에서 이런 통계 정보를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게 정말 마음에 안 들고요. 그거는 진짜 어쩔 수가 없는데 옛날부터 그 뭐 정부 3.0인가 나브레인가 해가지고 공개한다. 우린 정보를 공개한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예, 정말 아망드나 긍정 씨 얘기대로 공개는 하고 있지만 어떻게 사용할지는 아무도 몰라 하고 있어요. 그냥 전형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지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네들이 올릴 뿐이지 어떻게 그네들 잘못 들으신 것 같네요. 네. 네. 아무튼 올리기만 할 뿐이지 딱 봐도 어떤 느낌이 나냐면 그냥 공무원 중 몇 분이 이렇게 올리라니까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저는 강해요. 반대로 공개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어떤 부분들 말씀이신 거예요? 점점 더 공개되는 데이터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아지고 데이터는 네. 많아지는데 예. 그거를 이제 찾기 좋고 보기 찾기 좋게 좋게 만드는 만들어 놓진 않았어요. 저는 몇 번 써봤는데 네이버에 있는 공공 데이터 섹션보다 네. 그 사이트 가서 보는 게 훨씬 더 찾기 편했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기도 했고 그리고 이런 공공 데이터 공개해 주는 것 자체를 네. 데이터 사이트에서 해줄 필요는 없어요. 얘는 공개만 하는 거고 만드는 사람들이 잘 만들어야지. 사실 그렇지. 그걸 검색하는 걸 끌어올 때 잘. 근데 국가에서 만든 데이터 센터 네. 자체가 그 서드 파티 개발자들이 거기서 데이터를 찾아서 끌어다가 만드는 것 자체가 거기서 어떤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는지 정확히 검색하기가 힘들어요. 키워드 자체가 검색이 잘 안 돼요. 좋아요. 어쨌든 뭐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라 네이버가 데이터 랩을 개방했다는 거니까 그건 차후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정부 관련돼서 비판하고자 하면은 IT 서비스 관련돼서 비판하고자 하면은 밑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는요. 영국을 배워야 됩니다. 네, 영국어를요. 아니 영국. 네. 어쨌든 데이터 랩으로 돌아와서요. 예. 일단 네이버가 뒤늦게나마 이거를 좀 시작했다는 건 저는 그나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그거를 주먹구구식으로 공개한 게 아니라 나름 잘 자기들의 필요성이나 그리고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걸 지금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구글은 아까 말했던 대로 우리나라 데이터나 일상생활 관련된 데이터가 좀 부족한 반면에 지금 네이버는 그쪽에 집중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네.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발전이네요. 네, 그래서 저의 이번 주 이발소는 이제 네이버 자체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랩. 이런 데이터
정보를 공개해서 여러 가지 개인들이 개인들이. 뭔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놀아볼 수 있는 음. 데이터 랩이라는 거를 이 오픈했다. 단순히 빅데이터라는 게 일반적인 그 IT 전문가나 개발자들만의 요소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좀 써볼 수 있다. 전 이거 듣고서 제일 생각에 남는 게 지금 현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면 네. 과제에 넣을 만한 것들이 진짜 무궁무진해지겠네요. 출처 네, 네이버. 출처 그냥 출처 네이버라니까. 출처 표 1부터 표 40 네이버 데이터 랩 이렇게 써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그래프까지 되게 이쁘장하게 나오는 거 보면 캡처 한 방 때려가지고 그냥 과제에 넣어줘도 예. 점수가 오르지 않을까. 이거 그 개발자들한테 API로도 공개하고 있나요? 어느 정도? 그거는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랩만 열어놓은 상태군요. 네네. 근데 이 정도까지 일단 오픈했다는 건 조만간에 이 정보들도 일반 대중들이 쓸 수 있게 열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안 해줄 것 같아요. 그지 네이버는 왠지 안 해줄 수도 있지. 해줄 리가 없지. 공포의 초록 상자니까. 네. 일단 아망드 씨의 이번 주 발전은 네이버가 데이터 랩을 오픈했다는 네. 거고요. 제 차례인가요? 네. 일단 제 이발소는 지금 몇 주째 자꾸 이발소를 가장한 아니발소를 제가 갖고 오는 것 같아서 좀 재발을 저리고 있는데요. 드디어 고백하는 겁니까? 아니, 너무 화가 나는 소식이 많은데 전달하고 싶은데 전달해줄 수가 없어. 발전을 소개해야 돼가지고. 화력 발전소로 가시고. 화력 발전소. 여기 저희 자가발전 친구분들 중에 그 갤럭시 S1 써보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진짜 천성 애플 빠돌이군요. 그때 아이폰 쓰고 있었죠. 아이폰 3GS 쓰고 있었죠. 아니야 S1 때는 3GS 아니었어. 3GS가 나와서 S1이 나온 거예요. 3GS 때 옴니아였죠. 3GS 때는 옴니아였어요. 잘 모르시네. 3GS 전지전능. 대항마 전지전능 옴니아 2 모릅니까? 아 그런가? 예, 그래갖고 망치로 부수는 게 그때 나온 거잖아요. 그럼 포 쓰고 있어요. 포가 S1 때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포와 그럼 포를 동시대 쓰고 S1이었어요. 네네. 그래갖고 그 깻잎통 디자인. 맞아. 예, 그때 당시에 스티브 잡스가 세상에서 제일 얇은 스마트폰이다라고 이걸 광고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기준으로 저희 언제야? 네, 15일이죠. 15일이니까 이틀 엊그제 기준으로 SK가 뜬금없이 가장 우리 통신사 중에 여력이 많은 통신사께서 뜬금없이 이제 우리가 아이폰 4를 다시 판매를 하겠다라고 예. 언론에 이제 소식을 냈고 T 다이렉트를 통해서 언제든지 구매할 수가 있다. 아이폰 4요? 네, 4요. 오타가 아니에요. 4요. 4S 아니에요? 4S도 아니에요. 4요. 그러니까 지금 네. 아이폰이 지금 6S잖아요. 6S. 네, 네. 6S, 6, 5S, 5, 4S 6개 전이야. 6개 전이네요. 네. 연도로 치면은 한 4년 전이죠. 4년 더 된 것 같은데? 4년이지 2년 아니 아 모르겠... 그렇구나. 네. 네. 아무튼 그때 당시에 나왔던 기종인데 예. 이제 언론에는 그리고 되게 인정하기 싫지만 좀 밝은 포장이 돼서 이게 나왔어요. 어떻게요? 네. 일단 중국의 저가폰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응. 그 SK가 과감하게 아이폰 4를 무료로 판매하기로 했다. 중국의 저가폰 바람이 부는데 왜 우리나라에 공짜로 풀어요? 모르죠 나 그렇게 언론이 있다고. 저가폰이 더 네. 성능이 좋지 않나요? 사실 그래요. 사실 그런 그러니까 문제가 샤오미 있어요. 폰이나 이게 지금 찾아보니까 2010년에 나왔으니까 6년 전 거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이제 뭐가 다행이야.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저가폰이 더 그런데 예. 이게 딱 봐도 노림수가 보이는 게 이제 연배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냥 좀 혹자들한테는 아이폰이 갖고 있는 그런 프리미엄 이미지, 약간의 프리미엄 이미지 때문에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공짜 폰이다라는 게 지금 되게 그리고 중국의 저가폰이라는 건 사실 저가폰이 아니고 공짜 폰이야? 네. 아이폰 폰은? 근데 공짜가 아니죠. 왜냐면은 20만 원이 할부 원금이고요. 그 공시지원금을 받고 그 35,000원짜리 요금제를 썼을 때 공짜폰이라는 얘기거든요. 약정으로. 근데 약정 지금 위약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절대 공짜폰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치. 쉽게 말해 20만 원의 폰을 파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웃긴 게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네. 제가 4S를 하이트에서 네, 그냥 높은 아무런 요금제 제한 없고 마트. 그거를 제가 5만 원인가 가서 현금 내면 그냥 들고 왔거든요. 네. 예. 네, 그냥 가전제품 토스트기 사듯이요. 네네. 그랬던 건데 그 이전 모델인 4를 20만 원에 팔고 있다는 거죠. 네. 여력이 제일 많은 통신사가. 여력이 제일 많은 통신사가요. 이게 되게 충격인데 이게 댓글에 뭐 네티즌들이
오타 아니냐? 음. 이게 4나 숫자를 잘못 쓴 게 아니냐? 아 내가 5 네. 정도면 뭐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게 4는 네. 이 위아래 길이도 짧아요. 위아래 길이도 일단 4를 혹시나 이 음. 진짜 이발소인 줄 알고 사실 만한 분들이 계실까봐 네. 네. 이제 잠깐 조사했던 예전의 추억을 뒷삼아서 알아본 4의 지금 현 상태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 지금 iOS 그러니까 아이폰의 운영 체제가 9번째까지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7번째 버전에서 멈춰 있어요. 더 이상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되는 업데이트가 거죠. 안 돼요. 음. 업데이트를 하라고 안 떠요. 음. 그리고 6번째에서는 그나마 쓸만했었는데 속도가 7번째로 실수로 업데이트라도 누르는 순간에 엄청나게 느려집니다. 핸드폰이. 왜냐하면 그 최적화를 잘못했다라는 게 사실 공식적인 여론이고 그래서 뭐 혹 쓰시는 분들의 얘기를 보자면 사진함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예. 카카오톡에서 이제 갑자기 단톡방 뭐 한 대화가 10개 와 있으면 들어가기도 힘들고 음.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폰 4가 유일하게 8기가 모델이 남아 있는 모델 중 하나였거든요. 그렇겠네요. 8기가 모델을 처음 팔았었으니까. 근데 8기가 제 생각 공짜 폰이라고 해도 뭐 네. 용량 큰 걸 줄 것 같진 않고 음. 8기가를 줄 것 같은데 네. 예. 8기 같은 경우는 사진을 돌아다닐 여력이 없을 겁니다. 사진을 담을 곳이 없어서 용량이 모자라서. 아니에요. 근데 이거 화소가 적어서 사진 저장할 아. 용량이 좀 남을 겁니다. 되게 낙천적인 친구네. 제가 3GS를 네. 되게 오래 썼거든요. 네네. 3GS를 아마 그 OS 6 버전까지 올라갈 건데 네. 그 거기까지 올려서 쓰다가 네. 도저히 안 되겠어 바꿨어요 그때. 이게 일단 뭐 정리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지금 언론 측에서는 많이들 뭐 중국 저가폰 대항마로 SK가 아이폰 4를 무료로 내놨다 네. 이런 많은 이제 기사들이 돌고 있어요. 음. 혹시나 이거에 속아서 이제 사실 분들이 계실까 진짜 걱정이 많은데 안 사겠죠. 안 사니까 아니야. 그만 근데 없어지겠지. 이거 몇 년 전에도 이런 거 있었어요. 뭐요? 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3GS랑 4랑 그때도 풀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그때도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뭐 그냥 느린 대로 쓰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네. iOS 7에서 업데이트가 멈췄다는 거는 네. 이제 iOS 7 이상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들을 못 쓴다는 맞아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카카오톡이 만약에 iOS 7에 대한 지원을 만약에 음. 끊었다. 그러면 이제 카카오톡은 안 되는 스마트폰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안 될 수가 있죠. 네, 그렇죠. 네. 이게 뭐 지금 이제 아까 말했던 그 긍정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기사 측에는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당시에 상당히 고성능 폰이었고 그리고 이게 좀 애매하게 적어놓은 게 그때 당시에 지원했던 앱들은 다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팩트긴 팩트인 게 그 앱스토어 자체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앱은 예. 백업을 해가지고 다 지원을 깔긴 깔아주잖아요. 그렇죠. 그 근데 이제 버전을. 만약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iOS 7까지가 보통은 지원을 하도록 만들어요. 만약에 만들면 네. iOS 7, 8, 9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9부터는 이제 3배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이미지 용량이 3배가 그렇죠.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8기가짜리에 1배짜리 용량도 있고 2배짜리 용량도 있고 3배짜리 용량도 들어가는 거예요. 괜히. 네. 그러면 앱 하나 깔면 8기가를 다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게임 같은 경우는 보통 뭐 한 2, 일단 3메가 게임은 절대 못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일단 생각에는 그것도 그렇고 뭐 최신 네. 기능들은 거의 못 안 쓴다고 쓴다고 봐야죠. 봐야죠. 피처폰이에요. 그냥 거의. 네. 그리고 보안 자체도 iOS가 지원을 끊었다라는 얘기는 그 이후에 있는 어떤 보안적 결함은 관리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번에 저희가 지름신 특집을 한번 찾아서 들어보십시오. 그럼 저희가 알리익스프레스라고 중국 쇼핑몰을 소개해 준 데가 있는데 거기서 한 15만 원 정도 주면요. 이거보다 몇 배 좋은 핸드폰을 사서 집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갤럭시 S6보다 조금 떨어지는 핸드폰 한 15만 원, 20만 원, 20만 원에 살 수 있어요. 네. 20만 원 이 아이폰 4를 사면서 위약금 뒤에 가려져 있는 그 20만 원을 조금 목돈으로 현금화 시켜서 이 중국 쪽이나 아니면 좀 힘드시면 중고나라 같은 데만 찾아보셔도 중국 스마트폰 쳐보시면 꽤 성능 좋은 폰들을 LTE 되는 걸로 사실 수가 있는 상태라서 일단 저는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SK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런 걸 시도할 수 있던 게 참 용기 있는 행동이고. 꿈보다 무슨 다음 주부터는 발전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발전이지. 아이폰 4가 근데 애플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안 나오죠. 저가 아니, 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5C가 저가 폰이고 예. 폰은 안 나옵니다. 인도 쪽 시장인가 그쪽에 아이폰 4 이 애플 쪽에서 예전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뉴스를 본 게
그 아이폰 4가 어쨌든 리퍼비시 모델들로 재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재고들을 다 인도 쪽 시장으로 넘겼다라는 것. 인도랑 뭐 제3 개발도상 국가 쪽으로 넘겨서 저가 통신사를 쓰도록 배포했다는 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SK가 갖고 있다는 게 전 되게 충격적이어가지고. 우리나라 개발도상국이잖아. 그지. 아니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아이폰 그때 당시에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KT가 항상 아이폰이었어요. 그러다가 SK가 최초로 출시한 게 아이폰 4란 한 말이에요. 1년 늦게 나왔을 걸. 그것도 늦게 나와가지고 그 KT가 처음에 아이폰 4 블랙만 팔다가 어느 순간 화이트를 판매하는 시점에 SK도 우리도 화이트 블랙 같이 판매해 라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맞아. 제 생각에 그때 이제 중간 통신 2등 통신사보다 약간 더 재고를 생각 없이 많이 갖고 온 게 아닌가. 그래서 많이 창고에 좀 있지 않나 예상해 봅니다. 네. 그래서 SK가 국내 이 멋모르는 사용자들에게 20만 원의 이 악성 재고떨이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 발전이에요. SK 입장에서는요. 한 대라도 팔면 이득이니까요. 네, 뭐 절대 비방하고자 하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그럼요.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네. 무슨 생각이 파시는지는 그 위에 캐딜락 타시는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죠. 예. 네, 이렇게 2주의 발전을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네네. 네, 2주에는 이 긍정 씨가 새로운 운영 체제 리믹스 OS 발표를 가져와 주셨고, 네. 아망대 씨가 네이버가 빅데이터 솔루션 빅데이터 랩을 하고 있다는 거고, 저는 SK가 더 1등이 되기 위해 열심히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네. 목요일 날 작업 발전에서 뵙겠습니다.